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예, 제가 지금 며칠 계속해서 지금 일본과의 그 미용 마찰 때문에 관련된 뉴스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사안이 중대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뉴스를 바로 멈출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다루게 됩니다. 지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 지금 반일운동을 지금 선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이해찬 대표 사진이 지금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불매운동, 유니클로, 일본 맥주, 일본 자동차,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라는 이제 그것도 불매운동의 연장이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일본에서 이제 어제 제가 방송에 보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일본 상점들이 아니고 한국 여행사나 한국의 항공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한국 여행자들이 소비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일본 내 상점들이 타격을 받지 않고 단지 한국 여행사, 오히려 한국 항공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장 피해를 많이 봤었던 게 어디냐? 한국 상점들이고 한국 식당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했었던 식당, 상점, 여행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여당 대표 이해찬 대낮에 그 근무 시간에 일식집에서 사케를 마셨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서 시끄러워지자 처음에는 사케가 아니고 국산 청주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사케 6개라고 증거가 나오자 거짓말이 들통났죠.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럼 전국 일식집 다 망하란 말이냐고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이라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생각하는 게 짧습니다. 지금 그 일식집 다 망하란 말이냐라고 마치 일식집을 옹호하는 듯 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지금 반일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일운동은 뭐냐? 불매운동을 하고 있으면 일본에 관련된 부분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의 취지의 운동이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데, 일식집에서 먹는 건 다 망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바로 이 사람들의 그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 파렴치함, 뻔뻔함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유니클로, 일본 맥주, 일본 자동차, 일본 제품 유통업자는 전부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본 일식집은 망하면 안 되고 다른 한국 업자들은 망해도 된다? 그런 논리가 되나요? 결국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요? 한번 보시죠. 참고로 세월호 침몰 당시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일식집과 한정식집에서 쿨하게 식사들을 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서 증거 자료들이 다 돌았어요. 반면에 그 당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주무장관은 욕을 먹고 결국은 사퇴까지 하게 됩니다. 문재인 추종자들과 좌파들이 이런 이중성과 가식, 파렴치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파들은 절대로 양심에 찔려서 이런 짓 못합니다. 우파와 좌파들의 차이는 뭐냐? 누가 더 가증스럽고 파렴치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파는 거기에 그런 면에서 절대로 좌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반일운동, 얼마 전에 다마 비슷한 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다마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권의 생각을 미리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 주한 일본 대사 무토씨입니다. 무토씨는 자서전에서 내가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것밖에 머릿속에 없었다.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포퓰리스트인
그는 선심 정책으로 지지를 얻으려 하겠지만 이는 실패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다음에 반드시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의 말 그대로입니다. 선심성 공약, 소득주도 성장과 주 52시간 근무, 그 다음에 최저임금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그 실정을 막기 위해서 결국 꺼내든 카드가 반일 정책이란 이야기입니다. 무토 씨가 예상한 그대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은 아마추어 정치의 극치라,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반일 운동 하자면서 일본 술 마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것도 대낮에 근무 시간인데 이해찬 경제보복과 일식은 아무 관계 없어. 그럼 경제보복과 한국인 고용한 유니클로 일본차, 일본 맥주 판매하는 영업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서 피해를 봐야 되죠? 예, 참고 자료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돌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 표에 나옵니다. 강경화 장관, 남편도 혼다차. 예, 좋습니다. 지금 정부 관료들, 그 다음에 대통령실속실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차가 일본 차입니다. 예, 배우자들까지도 지금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일 정책을 노골적으로 뻔뻔스럽게 입에 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 버릴 수 없잖아요. 있는 건 쓰고 다음부터 안 사고 안 타고 안 먹을게요. 예.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반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인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뉴스를 더 전해드립니다. 예, 지금 한국과 일본의 그 무역 마찰 때문에 어부지리로 난데없이 호황을 맞이한 나라라고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만이 관광업에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라는 이야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대신 대만과 홍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같은 다른 형태지만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요청이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국의 반일 운동으로 지금 한국에 여행 갔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들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추천하는 나라로 대표적인 친일 국가인 대만을 추천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는 여행객으로 대만의 여행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일본 여행객들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 지금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발빠르게 중국으로 유치를 떠난 거죠. 유치를 할 때 고객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선 요금을 싸게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숙박 취소율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호텔에서는 호텔 숙박비를 내려주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식당에서는 가격을 좀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여행객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본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고, 더군다나 일본이 여행,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일본 여행 자제는 그냥 화풀이에 불과하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 정부에서도 지소미아 카드 이야기를 강경화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정경구 국방장관도 뭐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분히 미국에게 제발 좀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중재를 해달라라는 미국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고 지금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카드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히든 카드를 소진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한미일 정보 교환이 구멍이 뚫리게 되면 안보 위협이 현저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면서 미국의 반발만을 사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아주 하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제 한국은 한미일 동맹은 지소미아 카드 파기로 이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자 일본 측에서 한국 빼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저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것을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제가 누차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식을 벗어나는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이거 이외에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거꾸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일본이 타격을 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이외에는 카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저는 인질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통 대통령 같으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일이거나 국민들의 안전이나 평화, 편안함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신념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가 봤을 때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써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미국이 공격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차마 공격하기도 어렵고 피해가 가는 일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저주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벼랑 끝 전술이 먹혀 들어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방법을 최후에 쓰지 않을까 전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애초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파기가 되고 고려연방제로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이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정권이 지소미아 파기를 한다면 문정권의 최종 목표는 더 확실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가의 번영을 담보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계속 무리한 경제, 외교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교와 경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추종하는 주사파 정권, 그 다음에 시민 단체들 그리고 특정 지역 이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런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들은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